반갑습니다. 요새 뭐 지금 날이 그냥 바람 불어갖고 또 산불 나가지고 뭐 그냥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국가적으로 이제 재난 현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이쪽 그 호남 지역은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고 그냥 뭐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중국이 가까워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바람이 한번 일어나면은 이쪽으로 지금 호남 지역이라 여기가 지금 그렇게 모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순환을 많이 겪고 그렇게 지금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정경 공부를 그 이제 시작을 지금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지금 교의품 그 19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지금 저희들이 그 공부한 이제 그 교의품 그 18장의 내용도 이제 의식주에 대한 말씀과 이제 또 정신에 이제 이 말씀을 쭉 지금 하셨는데요. 그래서 18장의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육신의 의식주, 정신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지금 세 개를 지난 시간에 그 6대 강령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6가지 이제 강령이다. 그래서 이제 6대 강령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6대 강령에 대해서 그 문화적 측면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다뤘어요. 이 6대 강령을 이제 이 인간 문화에 이제 어떻게 이 6대 강령이 형성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쭉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교의품 19장도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그게 이제 본말에 대한 것을 이제 이어서 분명히 이 19장에서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대 강령이라고 해서 이제 다 필요하지만도 그 중에서는 분명히 근본이 있고 또 끝이 있고 하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의식주와 이 지금 그 일심 아르마리 그 실행 이 6대 강령을 문화적 측면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 6가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오늘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것이 6대 강령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문화, 이제 식문화, 주문화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문화 중에서도 뭐 어젠가 그젠가 그 언론에서 지금 모두 카톡을 지금 보내고, 또 그것이 한 사람이 한 번 뜨니까는 죽었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공한 그 교수 하나가요, 이제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왜 이제 이렇게 발달하느냐 하는 것을 쭉 이제 들면서 그 교수가, 그게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의식주 문화를 사실은 수용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이 의식주 문화가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는요, 그 참, 그 시각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게 왜 이렇게 그 이제 뛰어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가 하면은 첫째 꼽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젓가락이더라고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 이 젓가락 사용하는 문화가 이게 말이죠. 대단한 이 문화다. 그 우리는 뭐 우리 사실은요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딱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젓가락하고 숟가락하고 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이제 그 뭐 다 먹죠. 다 이제 이게 먹는데 사실은 이 젓가락 문화가 우리 전통 문화 중에서 그 이 손의 어떤 그 감각 이것이 이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의 움직이는 그 감각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젓가락 문화가 이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컴퓨터나 이런 데 터치 안 합니까? 터치 딱딱하고 또 의사들이 집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칼 가지고 하잖아요. 하는데도요. 손의 감각이 한국의 의사는 엄청 뛰어나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젓가락 문화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제일 첫째 그걸로 쫙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갑다. 근데 이제 근데 요새 지금 아이들 모두 키우는데 저 지금 처음 대학 들어가가지고 양식집을 갔잖아요. 양식집을 갔는데 그 양식집을 가면은 뭔가 하면 포크 나이프를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쪽에는 포크 들고 한쪽에는 이제 칼을 들고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드는 것이 어느 속에 포크를 들고 어느 속에 칼을 들어야 되는가 그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몰라갖고 제가 눈치 잡아서 하는데 하여간 그게 해먹었어요 제가요. 근데 뭐 지금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그때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서구의 문화를 선호하고 서구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구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맞게 지금 제가 이제 맞춰서 나도 업그레이드 되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가서 뭐 이쪽 잡든지 저쪽 잡든지 뭐 그냥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전통 문화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카톡의 내용들을 보고 제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것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식주 상권하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육신의 의식주예요. 정신의 일심 실행. 그래서 이것을 이제 6대 강령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6대 강령이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6대 강령이라고 하지만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정신이 어디다 먼저 꽂히는가 하면요. 이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에 먼저 꽂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식주에 먼저 꽂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사람을 딱 보는 것도요. 제일 먼저 뭘 보는가 하면요. 의식주를 봅니다. 의식주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인간 생활의 의식주라고 하는 이 삼각령이죠. 이것도 삼각령 아닙니까? 삼각령은요. 이게 이제 아주 없어서는 이제 의식주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 요소로 지금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 사람 사는 그 삶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 결정되는가 하면 인간에게서요. 이 삼각령이요. 빈부격차. 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빈은 뭡니까?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지금 빈부의 격차가 말이죠. 뭐로서 결정되는가 하면요. 의식, 주, 이 세 가지에 따라 갖고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부자, 무자. 이게 말이죠. 사람을 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 관사님 어제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저 혼자 부자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부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자로 삽시다. 예. 예,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 계속 이제 근데 이 빈부격차인데 이 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만 인간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를 하는가 하면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비교 안 합니까? 아니 자기 혼자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권사님이 내 혼자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비교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하면은요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것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 생활 속에서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는 것이 뭔가 빈부격차예요. 이것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 지금 이제 허다한 그 같은 이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빈부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 현상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인간들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요, 지금요, 맨날 이제 우리 선타님, 참, 선타님은 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예요. 저보다는 훨씬 부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방간도 없거든요. 저 사는 거 이제 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얻어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총부에서 그냥 주니까 가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타님하고 나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요. 선타님은 엄청 부자라니까. 부자인 줄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 다 부자입니다. 저보다는. 20만 원 주고 온 거 봐요. 교사님이 부자지. 내가 부자예요. 예. 오늘 저 또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되는 거죠. 빈부의 차별 현상이 계속 인간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뭔가 하면 의식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주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빈부의 차별이 인간 생활 속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글쎄 왜 이런가 하면 빈부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람들을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하면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관점. 상대적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상대적 관점에서요. 그래서 상대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놓고 보면은요, 이런 것도 없잖아요. 뭐, 의식주 상권이 뭐, 어쩌서, 먹고 살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되는데,
계속 상대적 관점에서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뭔가 하면요, 이런 이제 차별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제 현상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요, 육신 생활을 하는 것은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의식주의를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요, 이런 건 이제 차별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좀 괜찮게 보이려고 하면요, 옷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옷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옷 잘 입고 다니죠. 이제 잘 입고 다니는데, 제가 서울에서 손님이 한 번 와갖고 누가 이제 가자고 그래서 이제 여자 교무님이 이제 두 분하고 손님을 맞이하러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총부에서 차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요. 기다리고 앉았는데, 제가 갈 때 뭔 옷을 입을까 하고 하다가 좀 신경을 쓸 것인데, 그냥 흐름한 이제 그 잠바에다가 좀 이제 이게 뭐 위에 자켓 같은 거 하나 이제 걸치고 갔는데, 아니 여자 교무님이요, 저를 첫눈에 딱 보고는요, 어찌 그렇게 초라하게 옷을 입고 왔느냐고 한 방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옷 좀 잘 입고 올 걸. 내가 옷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잘 탔어요. 이제 잘 딱 타면서 한 방 맞았어요, 제가요. 옷 더럽게 입었다고. 그렇게 이제 해갖고는 이제 음식점 갔잖아요. 들어가니까. 그 이제 옷도 벗고 그 자켓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 안에 좀 괜찮게 입었거든요. 그러고는 또 이제 그 마스크를 또 딱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벗으니까는 나를 한 방 놓은 그 교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구,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네. 제가 신선같이 생겼대요. 그렇습니까? 안 이제 신선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이 나이 돼도 주름 하나 없이 지금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하여가 더럽게 옷 입은 사람에서 신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것이요, 이런 현상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인간 생활 속에서는 천차만별의 차별이 뭐로 인해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의식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차별 현상, 의식주가 이만치 지금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소중한 의식주를 우리가 이제 지금 수용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의식주가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이런 차별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러죠? 욕망의 존재예요. 그래서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죠?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욕망이 만족이 있습니까? 욕망 만족 없어요. 그래서 욕망의 존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집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연탄 1100채가 넘어요. 1116채인가 그래요. 우리 지금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요.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집 갖고 있는 것이 더 낫은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보다는 집 갖고 있으니까 더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집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116채인가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지족의 행위라. 이 뭔 말입니까? 지족의 행위라. 족을 아는 것이 행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을 못하면 행복은 영원히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현상,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상에 족함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거 알 때 거기에서 뭔가 하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안 그러면 행복은 멀리 가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욕망의 존재가 이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인간은요 소유욕, 이게 욕망 아닙니까? 소유욕, 가지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과 불행이 갈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죠? 행 불행이 말입니다. 이 소유의 욕망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러면 이 소유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들어 조절합니까? 마음이 들어서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마음이 말입니다. 뭐가 되는가 하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말이죠 계속 지금 만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정신의 삼각령인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것이 말이죠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이게 수반되지 않는 지족의 행, 우리가 말로는 쉽습니다. 족함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하지만도 그 족함을 아는 것 자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세 가지의 공부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욕망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단계에 이제 접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정신의 그 삼각령이 이렇게 이제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요,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식주를 찾아 들어가 보면요, 이 의식주는 무엇이 만들어낸 겁니까?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요. 옷도 말이죠 사람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어느 교무님이 저보고 신선이라 그랬죠. 예? 그 신선이 제가 그냥 신선 됐습니까? 제가 뭐가 들어갔고 제 얼굴이 신선이 됐나요? 하하하, 그런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러셨죠?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이 들어가야지만 이 말이죠. 그 뭔가 하면요, 어떤 의식주라고 하는 이 의식주의 상권도 그것이 말이죠. 마음의 결정체예요. 마음이 들어가고 만들어낸 것이 의식주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근본이 돼가지고 의식주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그 본말을 이제 알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이제 소유라고 이제 지금 했는데요. 이제 소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에는요 현실적인 소유, 현실적인 소유가 첫째. 이 현실적으로 이제 소유. 이건 뭔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 그건 뭡니까? 자기 거를 만들어 놔야지 자기 것이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방에 있고 해야지. 나무 방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나무 방에 있는 게 내 겁니까? 저는요 우리 선타님 저 지금 대학교 밑에 집 있죠? 그거 제 겁니다. 그거 내 건지 알아세요. 그거 당신 것이라고 딱 생각하고 아닌 건 모르겠네. 제 것이에요, 그것이요. 자, 그래서 소유가 현실적인 소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현실적인 소유가 있는가 하면요, 이 정신적인 소유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소유가 하는가 하면요, 불보살 성현들은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을 마저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산용사님 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무와 무불아, 무가 무불가 그랬거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무가 무불가. 내 집이 없어요. 무가. 가가 없어요. 가가 없으면 무불가. 내 집 아님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내 집이다. 그러죠? 무가 무불가. 이게 뭔가 하면요 정신적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달리하자 이 말이죠. 우리 대종경 이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정신적 소유를 통해 갖고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일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지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소유에서는요. 이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요. 현실적 소유에서는요. 고뇌가 따릅니다. 고뇌가 따라요. 고뇌가 뭡니까? 고뇌가 하여간 따라요. 자,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마음이 소유를 하면은 말이 그러지요. 아까 내가 집 천채 넘어가지던 사람 얘기했죠. 천채를 가지면은요, 그 가진 사람이 그놈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나 지금 가면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난 주도 안 해요, 그거요.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거를 말이죠, 다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이 고뇌가요. 소유, 현실적인 소유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고뇌가 따르고 반대로 안 가지면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또 고뇌가 따르죠. 이런 고뇌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뇌가요. 그런데요, 이 정신적 소유의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고뇌가 따르겠습니까? 고뇌가 없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고뇌로부터 우리가 초월해 버릴 수 있다면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해탈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정신의 삼각령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이런 소중한 삼각령을 우리가 이제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거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소유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소유를 합시다요. 이제 소유를 해갖고 모두 부자가 됩시다. 내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부자 만듭니다. 이제 부자 이제 지금 이제 부자가 이제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유의 방법. 자, 방법. 첫째, 소유의 방법. 우리는 이 대종경 지금 이 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서요. 소유를 어떻게 이제 어떤 소유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첫째는요. 정당한 소유. 정당한 소유를 해야 돼요. 정당한 소유가 뭡니까? 정당하게 소유를 해야 돼요. 자, 정당한 소유를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당한 소유를 이제 한마디로 딱 말해가지고 뭐요? 정당한 소유는요. 의식주는 진리와 사막으로 구해야 한다. 진리와 구한 의식주. 진리와 사막으로 구한 의식주예요. 자, 이 이제 지금 이제 정당한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막으로 구한 의식주가 아니면은 그것은 말이죠. 정당한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당한 소유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것이요. 이런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의식주를 이제 진리와 사막으로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구한 것이 정당한 소유예요. 그러면요, 소유의 개념에는 이 지금요, 그냥 물질만 있습니까? 의식주만 있느냐고요, 소유의 개념에는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요. 자, 이 물질만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직위, 지위. 사람 살다 보면 이거 있죠? 우리 저기 수타원이요. 뭔 직이 있어요? 공도 빌리지 뭐 방장이에요? 방장 아니요? 방장 스님은 대단한 스님이에요. 절집에 방장이 뭡니까? 절집의 방장, 옥타원이 절집의 방장. 자, 이게 이제 총님이나 방장이 있어요. 근데 방장은 대단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방장은요. 주지 위에 지금 방장이거든요. 그러면 방장이 있는 것은 총님인데, 선언, 유론, 또 뭐죠? 하나가? 선언, 유론, 이 삼원이 다 있는 것을 총님이라 그러거든요. 그 총님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스님이 뭔가 하면 방장 스님이에요. 그게 이 방장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혜 아닙니까? 직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요, 이 지혜를 가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이 지혜가 많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전부 다 수많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선님, 뭔 지혜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갖고 있는 지혜가 뭐예요? 뒤에.
아니 경선님, 송경선님 뭔 지가 있어요 지금요? 예? 로타리 회장. 어이구 대단하시네. 로타리 회장. 로타리가 뭡니까? 사회적인 지금 그 단체지요. 그 사회적 단체 회장이니까 지가 대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이고 참 오늘 내가 이제 알았네. 로타리 회장님이 참석을 하셨네.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로타리 회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좀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기와 지도 말이죠. 이것도 소유예요 하나예요. 이걸 지금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니요. 이건 내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말이죠.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요, 다 알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기와 지도 이게 뭔가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소유하는데 여기에서 지기와 지를 가지는데도 뭐가 기반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와 사막으로 지기와 지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얻은 지기와 지가 정당한 지예요. 그렇죠? 정당한 지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정당한 소유, 이제 지기와 지혜도 이제 이 소유의 개념이 이제 이것에 들어가야 이제 되는데, 자, 이런 소유가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부정당한 소유도 있어요. 자, 부정당한 소유도 있다. 자, 이건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이거의 반대죠. 정당한 지와 이 반대가 부정당한 지 아닙니까? 이거 뭔가 하면 진리와 사막으로 얻은 의식주. 주가 아닐 때, 할 때,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정당한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진리와 사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의 삼각령인 사막. 그 사막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가 있죠. 공원정의 이론상의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공원적의 이론상 진리가 바탕이 돼가지고 얻어야 되는 얻는 그 의식주가 정당한 의식주인데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얻은 의식주, 그것은 뭔가 하면요 부정당한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 말. 소유가 잘못된 이런 소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출가했고 제가 살면서 우리 지금 제가 살아온 그거를 쭉 회상을 해보면은요, 이 부정당한 소유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그 부작용의 현상들을 저는 엄청 많이 느끼고 살아왔어요 지금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에서도 이 부정당한 소유가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계속되고 있는 부정당한 소유를 말이죠. 우리는요, 이 장을 공부하면서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제거할 줄 모르면은, 제거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뭔가 하면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공심 그러죠. 공심이 뭡니까? 이 공심의 반대는 뭡니까? 사심이죠. 사심.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심을 낸다 하고 사심이 나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가 보면요,
공심을 빙자한 사심, 이것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공심을 빙자해 가지고 살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빈공영사 그러죠. 공을 빙자해서 살을 영위한다. 빈공영사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빈공영사의 생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어떤 시기를 가진 사람, 시장이면 시장, 또 무엇이면 자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뭔 허가권 하나 내주고 허가권 하나 내주고 허가권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면은 그 권한을 이용하고 그걸 내주고 뭐를 챙깁니까? 모르겠네요. 내가 뭘 챙기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아시죠 모두? 내가 말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허가 하나 내주고 그 허가에 그것을 챙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얼마든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당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그 해인사 그 강원 그 지금 이제 학장으로 있는 보일 스님이라고 전에 저도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이제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 4.3에 대한 4.3이 뭡니까? 제주도 4.3 사건이 있죠. 이제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뉴스에 지금 이제 회자됐죠. 이제 모두 다 지금 뭐 뉴스 다 보셨죠? 다 이제 보셨어요. 덕탄도 보셨잖아요. 뉴스 다 봐. 4.3이 뭐 어떻고 누가 참석했고 안 했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모두 얘기가 이제 나는데 이 4.3에 대해서 보일 스님이 썼더라니까요. 이 4.3에 대한 것을 칼럼에 신문에 이제 칼럼에 썼더라.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일 스님이 제가 보일 스님에 대한 얘기는 전에 이제 양력 다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대 이제 철학과 나오고 이제 그런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머니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요. 제주였답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 갖고 어머니를 초등학교 때 따라가지고 제주도에 4.3에 왜 갔는가 하면요. 당신 지금 이제 그 4.3 사건에 이제 연루돼 가지고 제주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열반 기념 이제 그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죠. 우리가 이제 열반하고 나면 다 제사 안 지냅니까?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 제사를 지내러 어머니를 따라서 외갓집을 간 거예요. 가니까 그 복제주군에 가서 동네 가니까 말이죠. 자기 집만이 그날 제사가 아니라 그 옆집 모두가 다 뭔가면요. 다 제삿날이에요. 그러겠죠? 이해가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분위기를 자기는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4.3 당신 부모님 제지대로 가가지고 말이죠.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온 거예요. 이해가죠? 실감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게 이런 것들이 뭔가면요. 정당한 권리를 활용했습니까? 내가 말 안 할게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